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은 왜 늘 흔들리는가? 조선 중기. 한 고을에 청렴하기로 이름난 원님이 있었다. 이름은 이도현. 그는 법 앞에서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백성이든 양반이든 친척이든 법은 사람 위에 있어야 한다. 그의 입버릇이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존경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워했다. 그런 그에게 하늘이 시험을 내렸다. 어느 날 관아의 포졸들이 한 청년을 끌고 들어왔다. 원님, 세곡을 빼돌리다 붙잡았습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피가 식는 듯 했다. 그 청년은 그의 하나뿐인 아들 이준이었다. 고을이 술렁였다. 이제 보자. 자기 자식도 벌 줄 수 있을까? 인지상정이 있는데 설마 사형까지 내리겠어?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버지, 저는 빚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값을 구하려다. 원님은 눈을 감았다. 아내는 오래전 병을 얻어 누워 있었다. 약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아들이 밤마다 밖으로 나가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순간 자식이다. 피부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다. 법은 차갑고 마음은 뜨겁다. 이것이 인지상정이었다. 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는 죄다. 짧은 한마디였다. 세곡을 빼돌린 자는 장 백대와 유배형에 처한다. 관아 안이 얼어붙었다.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버지, 지금 이곳에서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이 고을의 법이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그 순간 원님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손등에는 핏줄이 터질 듯 솟아 있었다. 그날 밤 아들은 형을 받고 쓰러졌다. 백성들은 수군거렸다. 역시 대단한 원님이야. 자식도 벌하다니.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원님이 관아 뒤뜰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그는 땅을 붙잡고 울었다. 나는 오늘 아버지로서 죽었다.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고을 상인들이 관아로 몰려왔다. 원님, 저희가 빚을 대신 갚겠습니다. 아드님이 빼돌린 세곡은 다시 채워 넣겠습니다. 원님은 놀랐다. 왜 그러는가? 상인 중 한 노인이 말했다. 원님이 법을 지키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어머니 약값을 구하려 했다는 것도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 마음까지 벌할 수는 없지요. 원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아들을 불러들였다. 법은 집행되었다. 그러나 유배는 감형하겠다. 너의 죄는 벌을 받았으나 너의 마음은 이해한다. 아들은 무너져 울었다. 아버지, 원님은 조용히 말했다. 법은 냉정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까지 얼어붙어선 안 된다. 인지상정을 잊는 순간 법도 폭력이 된다. 세월이 흘러 이주는 다시 돌아왔다. 그는 아버지보다 더 공정한 관리가 되었다. 그리고 매번 말하곤 했다.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판결하지 말라. 고을 사람들은 그 집안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법을 지켰다. 그러나 사람을 버리진 않았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자식을 보면 약해지고, 눈물을 보면 흔들리고, 사랑 앞에서 무너진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옳은 길을 선택하려 애쓰는 것. 그것이 사람의 품격이다. 인지상정은 약함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그 마음을 핑계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그 위에 책임을 세울 것인가? 오늘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람의 마음을 잊지 않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인지상정 2부. 마음을 알면서도 다시 시험봤다. 이준이 관복을 입은 지 10년째 되던 해였다. 그 역시 한 고을의 수령이 되었다. 백성들은 말했다. 아버지처럼 강직하다고 하더라. 아니야, 더 무섭다더라. 눈빛이 매섭다더군. 그는 스스로 다짐했었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아버지의 밤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관아 뒤뜰에서 아무도 모르게 울던 그 모습. 그는 알았다. 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외로운지. 어느 여름, 큰 홍수가 고을을 덮쳤다. 노는 잠기고, 곡식은 썩고, 백성들은 굶주렸다. 창고를 열어 곡식을 풀었다. 그러나 부족했다. 그때 한 과부가 관아로 끌려왔다. 관곡을 훔쳤습니다. 호졸이 소리쳤다. 여인은 품 안에서 쌀을 쏟아냈다. 젖은 손, 갈라진 발.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아이가 사흘째 굶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관아 안의 공기가 멎었다. 이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기억했다. 어머니의 병상, 약값을 구하려 밤을 헤매던 자신의 모습. 그때의 자신도 법으로 보면 죄인이었다. 지금 눈앞의 여인도 법으로 보면 죄인이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자식이 굶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인지상정이었다. 이주는 천천히 물었다. 아이의 나이는? 5입니다. 남편은? 홍수에 휩쓸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인은 무너져 울었다. 관아의 아전들이 수군거렸다. 봐주겠지. 자기 일 생각나서라도 이주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법은 모두에게 같아야 한다. 조용한 선언이었다. 관곡을 훔친 자는 태형 50대.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순간 이준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그러나 관아 안이 고요해졌다. 고을 수령으로서 굶주린 백성을 돌보지 못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모두가 놀랐다. 오늘 이후 관아 창고를 완전히 개방한다. 아전들은 각 마을을 돌며 굶는 이가 없는지 조사하라. 이 여인의 형은 10대로 감한다. 아전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다. 원님 그러면 법이 약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주는 고개를 저었다. 법은 벌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있다.
그날 밤, 그는 홀로 앉아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법을 세웠다. 그는 그 위에 사람을 얹고 싶었다. 인지상정은 법을 무너뜨리라는 말이 아니다. 법을 사람에게 맞추라는 말도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모른 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세월이 흘러 이준의 아들도 자랐다. 어느 날 소년이 물었다. 아버지, 왜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벌은 주었다. 다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보았을 뿐이다. 소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그게 중요해요? 이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사람은 상황 앞에서 흔들린다. 그 흔들림을 모르면 판단은 오만이 된다. 그 고을은 큰 난 없이 오래 평안했다. 백성들은 말했다. 저 집안은 이상하다. 법을 지키는데 사람 냄새가 난다. 인지상정. 누군가는 그것을 약함이라 하고 누군가는 핑계라 말한다. 그러나 진짜 약한 것은 타인의 사정을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진짜 무서운 것은 내가 옳다는 확신으로 남의 눈물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조선의 어느 고을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한다. 뉴스 속 한 사람, 가족 안에 한 사람, 회사 동료 한 사람. 왜 저랬을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인지상정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래도 안 된다. 그 선을 지키는 순간 우리는 책임을 세운다. 인지상정은 모두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다. 모두를 이해하려 노력하라는 말이다. 엔딩 멘트 확장판.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만으로는 세상이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인지상정이 필요하다. 당신은 마음을 먼저 보겠습니까? 규칙을 먼저 보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서서 오늘도 조용히 고민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조금은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납시다. 인지상정 3부.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휘둘리는 것의 차이. 이준이 고을을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 또 한 번의 시험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가난도 아니고 홍수도 아니었다. 권력이었다. 서울에서 파견된 감찰어사가 고을로 내려왔다. 이준이 다스리는 고을이 지나치게 부드럽다는 상소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형벌이 약하고 법 집행이 느슨하다. 어사는 냉정한 눈으로 기록을 뒤졌다. 관곡절도, 감형, 세금 체납, 분할 납부, 노비 도주, 매질 감경. 어사는 고개를 들었다. 원님은 법을 아십니까? 이주는 담담히 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줄입니까?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사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며칠 뒤 큰 사건이 터졌다. 고을의 유력한 상인이 세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액수도 컸다. 그는 관하로 끌려왔다. 그런데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다.
장인의 아내와 자식들이 관아 마당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원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집안이 망합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고을 사람들도 웅성거렸다. 그 집이 망하면 일자리도 사라져. 좀 봐주지. 인지상정.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차마 칼을 들 수 없는 마음. 이준의 심장이 묵직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여인의 눈물 뒤에 다른 얼굴이 보였다. 창고에 쌓이는 숨겨진 장부, 그리고 고의로 속인 기록들. 이것은 굶주림이 아니었다. 탐욕이었다. 이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 그러나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지 않으며 더 많은 아이가 굶게 된다. 장인은 고개를 들었다. 원님도 아버지 아닙니까? 인지상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에 관아 안이 숨을 삼켰다. 인지상정. 그 단어를 죄를 덮는 방패로 쓰고 있었다. 이준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인지상정은 약자를 향한 것이다. 강자가 책임을 피하는 데 쓰는 말이 아니다. 그는 판결을 내렸다. 전 재산 몰수. 3년 유배. 장인의 아내가 기절하듯 쓰러졌다. 어사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날 밤, 어사가 이준을 찾았다. 오늘은 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이준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저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배고픔 때문인지, 욕심 때문인지. 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알겠군요. 원님은 법을 약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구분하고 있었군요. 세월이 더 흘렀다. 이주는 늙었다. 어느 겨울밤, 그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인지상정을 잊지 말아라. 하지만 그 말에 취하지도 말아라. 눈물은 진짜일 수 있다. 그러나 이유는 다 다르다. 마음을 이해하되 책임을 지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이 집안은 세대에 걸쳐 같은 말을 남겼다. 법은 차가워야 한다. 그러나 사람을 얼게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잘못을 덮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쉽게 말한다. 인지상정이 있지.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그럴 수도 있지. 맞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번 더 묻자. 그 마음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인가? 아니면 책임을 피하고 싶은 핑계인가? 인지상정은 누군가를 봐주기 위한 말이 아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위한 말이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흔들릴 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다. 사람은 흔들린다. 그래서 인지상정이 있다. 그러나 끝내 선택하는 순간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 선택이 말해준다. 오늘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준이 눈을 감기 전날 밤이었다. 눈은 내리지 않았으나 공기는 눈 내리기 직전처럼 고요했다. 그는 병상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숨은 짧았고 말은 느렸다. 곁에는 아들과 손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보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본 채
아주 오래전과나 마당을 떠올리고 있었다. 세곡을 훔쳤던 자신의 젊은 날, 굶주린 과부의 떨리는 손, 탐욕으로 장부를 조작하던 상인의 눈빛, 그 모든 얼굴이 그의 안에서 한 줄로 서 있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나는 평생 법을 세우려 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그러나 사람을 모른 채 세운 법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이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지만 또렷했다. 처음에는 법이 옳다고 믿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이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만 붙들면 반드시 다른 하나가 울더구나. 그는 미약하게 웃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법은 기준으로 삼고 마음은 이유로 삼겠다. 아들이 물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주는 천천히 답했다. 판결은 법으로 내린다. 그러나 사람을 기억할 때는 그의 사정으로 기억한다. 벌은 공평해야 한다. 그러나 회개의 길은 열어두어야 한다. 굶주림은 도와주고, 탐욕은 끊어내고, 실수는 바로잡게 하고, 고의는 책임지게 하라.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인지상정은 죄를 덮으라는 말이 아니다. 사람을 버리지 말라는 말이다. 손자가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사람은 다 이해해 줘야 해요? 이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해는 하되 책임은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는 이해는 결국 더 많은 눈물을 만든다. 그의 숨이 더 가늘어졌다. 나는 아버지를 이해했다. 아버지는 나를 벌하셨지만 나를 버리지는 않으셨다. 그때 알았다. 사람은 벌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변한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이주는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다. 법은 세상을 지키고 인지상정은 사람을 지킨다.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나라는 것은 남아도 사람 사는 세상은 사라진다. 그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다.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스쳤다. 그가 남긴 기록에는 긴 말이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법으로 다스리되 사람을 잊지 말 것. 마음을 이해하되 책임을 흐리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 줄.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흔들림을 핑계로 삼는 순간, 그때부터가 진짜 죄다.